네, 오늘은 뭐 사물인터넷 산업 동향 살펴보는 두 번째 주제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뭐 상황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어떤 특성을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직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앞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 하면 기존에 있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 그런 분야죠.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계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이프 등 각 분야의 이런 사물인터넷 및 기능정보기술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일단 IoT 융합 서비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놓고 각각의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그 정보와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대기 전력 같은 것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또 유유 전력을 보관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과 융합이 되겠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 안전 재해 예방, 예를 들면 뭐 화재와 관련된 어떤 경보나 알람, 알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것을 방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IoT 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의료 분야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 뭐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바이오 리듬 같은 것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피지컬 정보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어떤 사람 몸 건강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상이 발생해도 또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와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국방.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병사가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첨단 기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들에 대한 경계,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마트홈 분야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잖아요. 쾌적한 삶이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 온도와 습도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도, 환기, 냉난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안전한 식품, 위생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IoT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스마트 홈 분야입니다. 요즘 새로 이제 건설되는 그런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스마트홈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것들이 총 망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교통 관제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 보장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융합 서비스도 우리가 지금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헬스케어 분야 또는 웰리스케어라고도 요즘은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IoT 융합 서비스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구도의 다원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뭐 수요와 공급, 즉 수요는 뭐예요? 어떤 서비스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심리입니다. 이것과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 서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결합될 때 사람 또는 기관에서 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지겠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업체에서는 그 개발 비용이나 이익을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로부터 요금으로 과금으로 징수해서 또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사용자 각각의 위치에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아주 다원화된, 즉 다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요소들이 뭉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용자나 또 수요자, 구매자, 공급자 또는 개발자들이 서로 삼박자가 세 개의 부분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했을 때 이 서비스 분야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가치 사슬을 우리가 그 가치 사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그리게이터라고 하는 종합 판매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오너십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또는 누군가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 욕이 있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치 사슬 안에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을 통합시키기도 하고 또 분산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종합 판매자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수요자에게 제공될 텐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받게 되는 이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또 적시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종합 판매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입니다. 시장에 대한 조사 또는 기술에 대한 조사,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수행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분석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립을 한 후에 문제 해결 관점에서 관련 기술과 협력자를 조달하는 그런 직무를 우리가 서비스 기획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로는 이제 마켓 트렌드나 또는 오퍼튜니티 트래킹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 요소들을 추적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영역 이슈에 대한 또 산업 동향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그 부분이죠.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는 일단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이런 것을 수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수준까지 해야지 적절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이 밖에 이제 개발일이나 확보, 내재화 기술을 기획하는 역할까지 서비스 기획에서 커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직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 가치를 명확하게 여기서 만들어 놓고 그 명확하게 정립된 이 가치를 어떻게 해요?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 할 것인지, 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요구하는, 적용해야 하는 기술 요소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어떤 전공이나 그 능력을 갖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을 이렇게 참가시켜서 협업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비즈나 또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협상 능력이나 계약 능력이 요구됩니다. 기술이나 인프라 개발, 그다음에 뭐 이런 구축, 전략 기획, 실행, 이런 거와 관련된 그 학습이나 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개발 규격에 따른 품질 관리 능력도 함께 갖추면 더욱 좋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비스 운영 분야가 있어요. 이 직무는요, 사용자의 어떤 사용 후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최적화시키고 또 기술을 좀 더 진일보시키는, 고도화시키는 부분을 기획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의 범위를 이제 확장하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하고 실행하는 직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계약 유지나 어떤 여러 가지 강화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용자의 피드백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애가 일어나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까지도 기술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되겠죠. 이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및 실행 능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요소는요, 시장에 대한 이해력과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부의 또는 시장 전망과 아니면 뭐 이런 예측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아주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이나 협상, 설득에 나서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소통과 관련된 그런 재능도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진행하는 부분이 거의 없겠죠. 전문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그다음에 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대략적인 동향,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 역량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